현직 경찰이 고소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고소건에 조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도내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수확철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롯데백화점 입점을 포함한 종합경기장 개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북 경찰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찰이 돈을 받고 고소장까지 써줘 브로커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의 비위 어디가 끝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모 씨는 재작년 가족이 보험 사기에 휘말려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3억여 원. 주 씨는 돈을 빨리 되찾기 위해 지난해 초 브로커인 이모 씨를 접촉했습니다. 항시 만났을 때 우리 아우들이 검찰청 막 특수부에 있고 경찰대 있고 그랬더니 동생 내가 해줄게 했더만 씨한테 전화를 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시기도 몰랐지. 이 씨는 익산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인데 주 씨를 사무실로 불러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얼마 후 주 씨가 소개받은 사람은 당시 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는 김모 경감. 익산의 한 식당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경찰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엔 부적절한 말이 오갑니다. 사장님 익산이라면서요. 익산이면 가정이 주소를 익산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려고. 가족들 주소를 바꿔 본인이 일하는 익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 씨가 5페이지짜리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든 돈은 모두 300만 원. 브로커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며 주 씨를 꼬드겼습니다. 소장 쓰고 뭐들은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이 새끼 일을 잘 안 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하는 소장이 변호사들 못지않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김경감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검찰 역시 김경감과 브로커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거액의 현금 다발이 사라진 형님 집 절도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저 피해자의 도난 사건일 뿐 형님 집 장롱 속 3억 원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수사도 익산서가 담당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총선 출마설 역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임무 수행에 바쁘다며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지만 가을 장마로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는 태풍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 잎새가 종일 내린 비로 촉촉이 젖었습니다. 가을 무, 배추를 파종하는 시기에 내린 반가운 단비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10억에 넘을 수가 있죠. 이제 비가 오면 습기가 있고 무게 있고 또 다른 여물공이니까 실리니까 그것이 한가 걱정이죠. 이번 비는 5일까지 도내 전역에 50에서 많은 곳은 최대 150mm의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남해와 제주도 부근에 자리 잡은 정체 전선의 영향 때문인데 전선이 차츰 북상하며 오는 일요일까지 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침수에 의해서 작물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중간중간 병해충 방제를.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지난 뒤에는 태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이 발생해 주말에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급으로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와 경로, 이동 속도 등의 큰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해 시설물 관리나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무주 13.5mm, 완주 10.3, 전주 5.7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동부 내륙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 투자협약식에서 약속한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됩니다. 탄소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추진해온 전북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어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과제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효성 전주공장 맞은편 부지입니다. 지금은 농지지만 일대에는 국내 첫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2024년까지 2,300여억 원이 투자되는데 65만 제곱미터의 연구와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주변에 도시숲도 조성됩니다. 생산된 탄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완제품이라든지 부품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많이 지지부진했던 탄소 국가산단 조성에 정부가 나선 것은 탄소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임을 알리고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생산업체와 응용업체, 연구시설을 한데 모아야 경쟁력은 물론 발빠르게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동반 성장도 가능합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부품의 강점을 가진 경북 구미에 앞서 탄소 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거울 삼아 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또 전기차와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업체를 선별해 집적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증은 물론 국내 탄소 섬유 공정 도입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받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산업의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는 도수건 사업 중 하나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과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주시가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반발에도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주시의 입찰 공고입니다. 다음 달부터 10달간 전주 종합경기장 재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을 업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백화점을 이전시키겠다는 5달 전 발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의 숲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 것인지. 백화점과 컨벤션 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생태공원에는 어떤 콘텐츠를 도입할지,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은 어디에 만들지 등 세부 개발 방향이 용역 결과에 담깁니다. 전주시는 내년 8월쯤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롯데와 본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롯데하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부지랄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개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사실상 대화를 포기한 채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롯데의 개발 참여가 위법 논란이 있는 데다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또다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시민의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자신의 의도대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전주시는 용역 중간에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여전해 향후 개발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은 그간 각 시도 체육회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체육회 예산의 95%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시장 군수가 당연직 회장을 맡아온 겁니다. 체육회 조직 역시 대부분 단체장 측근이 포진하며 비공식 선거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한다며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을 바꿔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시자체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사실 체육인의 동의 없이 사실 발의가 되고 또 동의 없이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새로운 회장의 선출 방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 수를 지금보다 서너 배 늘려 선거를 치르라고 통보했는데 지방체육회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또한 또 그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이탁 문제 이번에 한해서는 시도에 그 자율적으로 또 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기대는 상황에서 비인기 종목은 당장 사라질 수도 있어 재정적 독립 없는 민간 회장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이나 또 이런 종목들이 운영이 어려워진다 한다면은 학교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앙선관위 역시 각 시도체육회의 선거 위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1월까지인 지역체육회장 선출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조업의 붕괴,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자리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조명하는 전주 MBC 보도 특집 미래의 패권, 신재생 에너지를 잡아라 편이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한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판을 바꾸면서 새로운 기술 장벽을 쌓고 있는데 그 현황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전통시장과 마트 등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7.6%포인트 내린 19만 6,224원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나물류 가격이 일부 올랐지만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떨어졌으며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5만 6천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논계 정자의 현판을 두고 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장계면에 세워진 논계 정자의 현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것은 치욕적이라며 표지석과 함께 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아정이라는 현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지난 1999년 썼으며 의암 준논계 정신선양회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해대에 이어 예원예술대도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예원예술대는 정원 7%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 장학금이 일부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해대는 지난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 주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흥업소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증축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주점 29곳의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증축과 피난계단 칸막이 설치, 영업장 무단 확장 업소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업소 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 법원이 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수와 주민들이 제기한 토양 정화업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해당 시설이 민가와 1km 넘게 떨어져 피해 우려가 없어 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실군과 주민들은 반입된 오염 토양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화업체는 물론 허가를 내준 광주광역시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북 출신 장관급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반면 전주 출신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요구해 임명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익산 모현동 우남 아파트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모현 우남 아파트 공론화위원회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건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열어 이후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의 모바일 유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통에는 가맹점의 58%인 4,900여 곳이 등록했고 연말까지 400억 원가량의 모바일 거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상품권 홍보와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늘 역전 종합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동북권 식품 클러스터 성과와 추진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농작물 체험 관광 활성화와 테마 마케팅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